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어볼까 하냐면, 제가 글을 쓰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무슨 글인고 하니, 제가 인스타에 요즘에 올리고 있는 주간 다다라는 글인데요. 매주 보고 듣고 즐기는 컨텐츠에 대해 기록하는 그런 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건데 2주에는 제가 엠넷의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쭉 썼네요. 그래서 오늘은 뭘 써볼까 하냐면 10월에 제가 봤던 컨텐츠들을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글을 올리려고 해요. 플래너에다가 이렇게 매주 이번 주 요약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제가 10월에 보고 듣고 즐겼던 그런 컨텐츠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아이패드로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애용하고 있는 글쓰기 어플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딨지? 정말 이렇게 제가 못 찾네요. 베어라는 어플인데요. 일단 원래는 제가 그냥 아이패드, 애플 메모 어플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좀 길게 쓰다 보니까 한 메모당 쓸 수 있는 글의 길이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어로 갈아탔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키보드를 켜야겠네요. 블루투스 키보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로지텍 키보드를 쓰고 있고요. 제가 원래 다른 회사의 키보드를 쓰다가 바꿨는데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키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제품 자체가 되게 만듦새가 좋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싼 플라스틱 특유의 그런 가벼운 뭐라 해야지 되게 소리가 얄팍한 소리 그런 느낌이 없고 유격이 없이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고요. 원래 이게 로지텍 키보드 중에서 거치대 있는 거랑 없는 게 있는데 거치대 있는 거를 원래 좀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치대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게 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가방을 굉장히 무겁게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하나의 소품당 무게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키보드 거치대가 없는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를 사게 됐고요. 연결이 되었고요.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다다 8번째 10월 결산. 제가 사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영상을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되게 머리가 아파져가지고 근황을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월부터 10월까지 즐겁게 했던 일들 뭐 이런 거를 만약에 근황으로 잡으면은 내가 뭘 즐겁게 했나 리스트를 쭉 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걸 느꼈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하는 영상을 찍는 방식은 그러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막막해져서 그냥 일단 생각하지 말고 빨리 카메라를 켜서 뭐 아무거나 일단 찍어보자 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주간 다다를 만드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10월에 드라마를 먼저 적어볼까요? 드라마 끝까지 본 것. 브루클린 나인나인 시즌 5. 그리고 또 뭐 있지? 정말 브루클린 나인나인 저는 시즌 올라올 때
바로 보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깔깔깔 웃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 시트콤이 잘 맞느냐 하면은 또 그거는 딱히 아닌 것 같은데 바나나는 진짜 이게 아무래도 시즌 5까지 오다 보니까 좀 개그치는 약간 도식화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다이어리에다 뭐라고 적었었냐면은 짠! 일주일 만에 다 봐버렸네. 로사 에피는 다 좋았다. 에이미 에피도. 에이미를 대하는 방법은 들어주는 거야. 라고 적었었네요. 정말 이렇게 누가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싶을 정도로 다이어리는 짧게 적어놨다가 이제 이렇게 주간다다라든지 뭔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얘기할 때는 좀 풀어서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브루클린 나인나인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성폭행 피해자가 되게 억울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나서 다른 형사들이 연쇄 성폭행범을 추적하면서 그 성폭행 피해자의 누명까지 벗겨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올해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수작이라고 느꼈고 되게 힘든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굉장히 좀 볼 때 고통스럽기도 한데 이 드라마가 생존자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되게 차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치유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끝까지 봤냐면 마르첼라 시즌 1까지 봤는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보고 좀 오랜만에 수사물을 좀 더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건데 원래 마르첼라를 예전에 한 1, 2화까지 보다가 놨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한 끝까지 봐보자 싶어가지고 봤어요. 근데 저는 수사물을 어떤 느낌을 좋아하냐면은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런 실체를 밝히는 점점 그 범인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추적하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마르첼라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범인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그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꾸 다른 또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건을 또 추적해야 되고 이거 추적하다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정신이 없고 뭔가 하나의 결말로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좀 보면서 되게 정신이 없었고 그럼에도 끝까지 본 이유는 주인공인 마르첼라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 주부였다가 경찰서로 복귀해서 이제 형사의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좀 단서가 부족하더라도 그 범인이 누구인지 동물적으로 좀 알아채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대체 마르첼라가 어떻게 하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봤어요. 시즌 2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마르첼라 시즌 1을 끝까지 봤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굿플레이스 시즌 4 굿플레이스도 시즌 올라오자마자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저번 주에 홍콩 출장을 갔었는데 홍콩 넷플릭스에서는 시즌 4에 4화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진짜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이걸 결말을 어떻게 하나로 응집시킬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음악을 정리해볼까요? 음악보다는 음반을 뭘 들었냐면요. 되게 많이 들었네요. 디사운드의 유니콘
이라는 음반을 들었고, 뒷사운드 되게 저 한 10대 때 되게 싸이 배경음악으로 유명했던 그런 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는데 이 유니콘 앨범에 수록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그 음악 검색하는 어플 있잖아요. 샤잠으로 찾아봤는데 뒷사운드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보컬이랑 달라가지고 뭐지 했는데 보컬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인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10월에 가장 많이 들은 앨범이 뒷사운드의 유니콘 같아요. 엔젤 올슨의 올미러스. 엔젤 올슨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되게 오케스트라 같기도 하고, 락 같기도 하고, 뭔가 재즈, 블루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의 앨범으로 멋지게 합쳐진 그런 느낌의 앨범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슈퍼엠. 슈퍼엠의 슈퍼엠. 퍼스트 미니 앨범이었구나. 슈퍼엠 그룹은 그 SM의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모아서 만든 프로젝트성 그룹이죠. 샤이니의 태민이랑 엑소, NCT, 웨이브이 이렇게 멤버들을 모아놓은 그룹인데 딱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별로였어요. 너무 그 타이틀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동방신기 라이징 선 때 그쯤 음악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별로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B6IX의 식스센스. 저는 AB6IX 올해 데뷔 앨범을 되게 잘 들었었는데 그 브리드라는 그 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앨범은 정규 1집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 듣기 시작하면 앨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고 뭔가 가사가 예뻐요. 타이틀곡을 보면은 Blind for Love라는 곡인데 어른들의 사랑 뭔지 알 듯해. 어둠에 뜨거워지며 햇살에 차가워지는 지금 내 상황이 그래. 사랑에 눈이 멀었네. 라는 가사인데 이 어둠에 뜨거워지며 햇살에 차가워지는 이라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딱 진짜 사랑에 막 푹 빠진 그런 감정이 뭔가 이렇게 선명한 감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어쨌든 AB6IX 나올 때마다 즐겁게 듣고 있고요. When I Trust의 On Cool Jazz라고 읽는 게 맞나? 어쨌든 이 앨범도 잘 들었고요. 되게 감각적인 약간 사운드 클라우드 느낌의 팝 앨범입니다. 그리고 백어본의 새로 나온 앨범 백어본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상은의 새로 나온 앨범. 이상은은 그 되게 옛날 노래인데 담다디담다디담다디담 그 노래로 유명한 가수죠. 어쨌든 이상은 씨의 플로우라는 미니 앨범이 나와서 이건도 잘 들었고요. 뉴이스트의 새로 나온 앨범 더 테이블 미니 앨범도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들었고요. 태연 앨범도 10월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제대로 듣기 시작한 게 어제 11월 1일부터라서 이거는 11월 기록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 이다혜 작가의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을 완독했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구병모 작가의 파과 소설집입니다. 이거 제가 올해 초에 상반기에 다이애나님이랑 북수합을 했잖아요. 다이애나님에게 받은 책인데 제발 11월에는 부디 책을 다 읽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근길의 주문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조언을 모아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사실 회사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잘 분석한다거나 좀 생각한다던가 그런 거를 좀 회피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사실 퇴사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퇴사 언제 하지? 약간 퇴사 이후의 삶을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이 이다혜 작가의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나의 회사 생활은 어떤가? 나는 제가 올해 10월로 딱 2년이 됐는데, 이 회사에 들어온 지. 2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어떤 거래처와 어떤 일을 했는가. 뭐, 그 외에 내 성과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달 작가의 조언 중에서 연말에 그동안 한 일들을 쭉 적어보라 라는 조언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한번 회사 일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되게 현재를 좀 집중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되게 잘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팟캐스트도 제가 정말 듣는 게 많은데 올해는 진짜 팟캐스트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가 정말 위험한 게 드라마는 완결이 있잖아요. 그 책은 한 권으로 끝나고 보통 뭐 시리즈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권으로 끝나고. 근데 팟캐스트는 완결이 없어요. 완결이 정말 드물고 진짜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 듣게 되는데 또 다른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으면 그걸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일주일이 팟캐스트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적어가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뭘 들었나 이렇게 쭉 적어보고는 하는데 진짜 많이 들으면 하루에 5편 정도나 듣게 되는 거예요.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이나 뭐 운동할 때, 이동할 때 등등등, 점심시간 산책할 때 이럴 때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게 돼가지고 하루에 많이 들으면 정말 5편 정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을 게 늘어나기 때문에 완결이 없어서 팟캐스트 한번 빠지면 정말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너무 위험하고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한번 팟캐스트 얘기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10월에 즐겁게 들은 팟캐스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신예희의 뭐하고 사세요. 김보라 감독 편. 신예희 씨는 20년 차 프리랜서이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웹툰 작가, 번역가, 또 작가, 지금은 또 EBS에서 이 신예희의 뭐하고 사세요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리고 김보라 감독님은 벌새의 감독님이신데요. 올해 독립영화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 탄생했죠. 벌새라는 작품이. 그래서 저도 벌새를 되게 잘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듣고 있는 거의 모든 팟캐스트에서 김보라 감독님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듣동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벌새라는 영화가 시나리오집으로도 나오다 보니까 또 도서 팟캐스트에서도 많이들 이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책이라웃이나 또 교보문고 낭만서점이나 시리가 반응을 했네요. 교보문고 낭만서점이나 또 어디가 있었지? 책 이게 뭐라고 에서도 나오셨고 10개 남짓 되는 팟캐스트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되게 이런 현상은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거의 처음이라서 되게 놀라웠어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거는 보기 힘든 일이라서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과연 어떤 새로운 신선한 질문을 할지 좀 그거에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이 신예희 씨의 프로그램이 되게 후발주자였어요. 거의 마지막으로 출연한 팟캐스트라서 이미 굉장히 쌓여있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다른 팟캐스트에서. 근데 또 되게 듣지 못한 그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지금 딱 기억나는 질문이 내일 아침에 뭐 하실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김보라 감독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명상을 할 거라고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좀 마음을 가다듬는 뭐 그렇게 하신다는 대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들으면서 따뜻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시스터우드라는 프로그램은 자매의 고치 방송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여성에 관한 문화 콘텐츠들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가 되는 팟캐스트인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까 제가 좋았다고 언급했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에피소드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드라마를 먼저 보고 이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 팟캐스트가 다루는 작품을 보기 전에 들어도 재밌는데 작품을 먼저 보고 나서 들으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 생각했던 거랑 이제 진행자분들이 분석하는 거를 좀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아 이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이분들은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지은의 이런 나라도 떠나고 싶다. 네, 오지은의 이런 나라도 떠나고 싶다는 가수 오지은 씨의 여행에 관한 팟캐스트인데 작년이었나? 그 에세이를 발간을 하셨어요.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에피소드를 이제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낭독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그때 생각이나 뭐 감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소개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팟캐스트인데 올라올 때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는 거고 이것도 EB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라디오입니다. EBS에 굉장히 재미있는 라디오가 많더라고요. 요즘 핫한 이슬아 작가의 이슬라디오라는 팟캐스트 라디오도 있고 저는 자작나무 숲에서 작가를 만나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작가들이 나와서 직접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또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출근길의 주문 책을 쓰신 이다혜 작가님이 21세기 시네픽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걸 이제 한 대를 묶어서 오디오 천국이라는 브랜드로 하나 묶어서 이제 팟캐스트로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디오 천국 팟캐스트를 구독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그 하위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10월에 즐겁게 들은 팟캐스트는 신예희의 뭐하고 사세요, 시스터우드, 오지은의 이런 나라도 떠나고 싶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쓴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걸 안 적다. 그냥 기타라고 적을게요. 기타. 엠넷 퀸덤. 그냥 퀸덤이라고만 적을래. 퀸덤, 여러분, 퀸덤 보세요. 엠넷에서 나온 그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엠넷 그 제작진들은 그 걸그룹의 캣파이트 약간 이딴 거를 의도하고 만든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답게도 그 이제 출연하는 6팀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무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른 출연자들에게 또 리스펙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엠넷이 얻어 걸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파이널 무대가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았는데 특히 저는 여자 아이들이랑 오마이걸이랑 그리고 AOA도 좋았고 러블리즈도 좋았고 사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무대는 AOA의 너나 해, 그 마마무의 너나 해를 이제 AOA가 커버한 무대가 정말 좋았고 그리고 러블리즈의 그 파이널 마지막 무대도 되게 좋았고 뭔가 러블리즈가 초반에는 좀 반응이 안 좋았는데 그 아츄 섹시 컨셉 무대랑 그리고 부하걸의 식스센스 커버 무대를 하면서 좀 이렇게 평이 되게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이제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랑 어떤 지금 아츄와 식스센스를 하면서 시도했던 좀 새로운 모습을 적절하게 합친 그런 무대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러블리즈를 보면서 아 일단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일단 내가 이거에 잘 어울릴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고 저지르고 나면은 뭔가 얻는 게 있구나, 분명히 성장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러블리즈 무대가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자이언트 팽TV. 저는 사람들이 자꾸 팽수 하길래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야, 좀 삐딱하게 바라봤었는데 저번 주말에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그냥 팽TV만 봤거든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뭐가 재밌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냥 팽수라는 그 10살 펭귄 캐릭터가 막 그렇게 걸걸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재밌고 EBS 캐릭터잖아요. 근데 EBS 사장을 그냥 사장님 이런 호칭 다 버리고 김명중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재밌고 PD가 초반에는 이슬예나 PD랑 임문식 PD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이슬예나 PD는 존칭 붙여서 이슬예나 PD님이라고 부르는데 임문식 PD는 그냥 임문식 PD 이러는 것도 너무 웃겼고 자이언트 팽TV의 재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인스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11월 내에 또 찾아오는 것으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영상 올리는 감각을 좀 까먹었어요. 저 러블리즈의 그런 도전 정신을 본받아서 일단 뭐라도 찍어보고 좀 즉흥적으로라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제가 시간을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